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 맞물리니까 그대로 반등 빠르게 했죠.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진짜 큰 거 이제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주목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핵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진짜거든요, 이거. 이제도 봐야 되는 내용 풀어볼 테니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결국 이 둘은 성장주고 성장주가 올라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시장의 유동성. 그런데 이 유동성을 결정하는 건 결국 미국 금리였는데 요즘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건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쭉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도 조정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3월, 오케이, 아쉬운 건 알겠다. 하지만 우리에겐 5월이 있다. 5월 가능성 높으니까 이게 반영이 될 때까지만 버텨보자. 정말 열심히 최근 몇 달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래에서는 금리나 스타트 한번 노려보자. 3월 이야기 나와서 쭉 올라가고 빠졌을 때에는 5월 보자. 5월 정확하게 오늘부터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은 자 일단 최근에 이 페드의 파월 의장 있죠. 요 양반이 3월은 빠르다. 3월은 빠르다. 약간 그리고 지표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려온 소식들, PC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주요 핵심 물가 지표들 다 잡혀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3월은 조금 빠르다라는 의견이 보여지는 가운데 이번엔 또 뭐가 나오게 되었다?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물론 주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식으로 발표되는 월간을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 11월 이후에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22만 4천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감원 인력을 줄인다는 의미죠. 이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1월 계획을 봤을 때 82,307명으로 저번 달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 제조업 지표 괜찮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가 잡히겠다? 경기 둔화되겠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페드가 움직일 타이밍이 왔구나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는 어제 이 다른 영상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게 보여지니까요.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었거든요. 80% 넘었던 게 지금 30% 초중반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악재 나왔잖아요. 근데 채권 시장을 보니까 원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반대로 갔을까요? 얘네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두 달이다. 그잖아요. 어차피 두 달이다. 사야 되는 물량이 많은 만큼 두 달 정도 기다릴 수 있다. 미리미리 지금부터 사모으자. 자, 그래서 채권 쪽에서 큰 돈 들어오니까 자, 어제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것 딱 보고서 걱정하지 말자 했는데 오늘 바로 어떻게 됐다? 후속 뉴스 나오면서 반응하기 시작했고 오늘 채권 또 한 번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5월을 보는 시선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5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 임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은 끌어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5월의 가능성은 얼마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요. 95% 이상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이죠. 앞으로 이거 바뀌지 않으면 그냥 5월은 거의 확정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은행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최소 4번에서 6번의 금리 인하가 올해, 내년 아닙니다.
올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람마다 2.75까지 빠질 것인지 3.75까지 빠질 것인지 좀 의견이 갈리곤 있는데 많이 그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연이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계속되면 계속 올라가겠죠. 네이버 카카오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단타 하실 분들은 물론 이렇게 먹고 나온 거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네, 이거 다 먹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1년 반 홀딩하면 다 먹을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이클을 먹자고. 은행 적금 넣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적금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넣으면은 한 수십 프로, 운 좋으면 100% 넘는 요 기회가 지금 눈앞까지 다가왔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100%라는 걸 쉽게 입에 올리냐? 제가 영상 정말 오래 찍었지만은 제 영상에서 제가 100%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과거 유동성 장세에서요. 사이클 하나씩 맞닥뜨렸을 때 이 네이버는 모르겠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 2017년 중순부터 해서요. 자, 보이십니까? 15,000원? 이 정도 됐었던 게 가격적으로 3만원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유동성 장세 때 여기는 좀 더 대박이었죠. 여기에서부터 금리 인하 시작을 해가지고 가격적으로 대략 한 3만원이었던 게 17만 3천원까지 올라갔다. 물론 이때만큼 금리 0%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한 배는 가능해 보인다. 그래도 왜냐하면 10만 원이니까. 이미 쪼개기 상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환경도 안 좋고 해서 정고점 당장은 힘들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만 되더라도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보다 쪼개기 상장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얘도 유동성 장세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얘는 또. 그래서 위가 조금 더 열려 있는 걸 골라라 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네이버 여기에 한 표를 던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도 네이버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폭발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도 뭐가 있냐면 지금 한국은 물가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자, 한국 물가 잡으려면 고금리 지금 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네가 미국은 막 5.5까지 갔는데 3.75로 유지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더라도 알아서 시중금리가 올라가 주니까 굳이 금리는 안 하더라도 대신 그 효과가 보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쪽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대신해주던 효과가 조금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가가 쉽게 안 잡혀.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거 대응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럼 한국 금리는 가만히 있고 미국만 빠진다? 그러면 원달러 이거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1,100원, 1,200원까지 빠지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환차익을 위한 자금도 단기적으로 확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이 원화만 가지고 있을까요? 이 중에 일부는 투자로 엮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눈이 가는 거. 가치주 말고 이런 성장주 쪽으로 우선적으로 손이 가겠죠. 그럼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좋겠지만 네이버 카카오도 대장이기 때문에 돈 가장 많은 부분은 소화해 줄 수 있는 대장으로 갈 것이다. 그럼 얘네들 여기서도 또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사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보면 와 환상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종목은 단기적으로 좋고 장기적으로 좋은데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이제 먹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게 된다면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괜찮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총정리 한번 다 하나씩 써보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너무 기분 좋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5월달 거 이게 반영되기 시작을 하였다. 근데 어제 영상 정확하게 제가 이 시장 정리를 올리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였냐?
이게 반영이 됐다라는 걸 채권 보고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시장의 바로미터가 이제 채권이 될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이게 반영되는 거, 채권 앞으로 꾸준하게 보는데 계속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5월 다가오면 올수록 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확률 95% 이상 유지되는 거 여전한지 꾸준하게 보도록 하자. 네이버에서 하루에 CME 확률 검색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 외국인이 그 무엇보다 현재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의 갭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환 차익 요거 이야기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냐? 예, 금리 인하 시작한다 하면은 그냥 홀딩 어디까지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라는 내용까지. 그랬을 때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은행에 적금 넣는 것보다 괜찮은 결과를 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마무리 한번 지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힘든 그 구간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젠 진짜 금리 인하가 연장된다라는 내용만 안 나오게 되면은 진짜 너무너무 우리 기다렸던 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파이팅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준비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걸립니다, 시간.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까지 알림 설정 바라지도 않을게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